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해 볼 수 있는 실시간 랭킹 시간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에도 실검상위 종목들과 리포트 종목들 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1위부터 10위까지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로봇주들이 약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하이젠 R&M, SP 시스템즈는 여전히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CS 2025를 앞두고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아톤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정치 테마주로 경남스틸과 SG글로벌도 강한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략부터 들어볼 텐데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너무 고점은 아닌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토는 고점을 걱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 좀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매수를 따라잡는 거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모멘텀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워낙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고점 구간이 한 7,000원 정도 밑에서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양자모도 그렇고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쉬어갈 때 그럴 때 매수를 해야 이제 좀 시세가 나올 때 좀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면서 그래도 좀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최근에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활용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양자암호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비트코인 관련주로 많이 시세가 나왔었는데 기존에 양자암호 관련한 그런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 관련한 좀 특허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세를 좀 뒷받침이 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있으면 CES가 또 개최가 됩니다. 지금 1월 7일부터 CES가 열리게 되는데 이 CES 이후에는 아마 좀 세론 관련해서도 좀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느 정도 좀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세론으로 좀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단기적으로는 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열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월 7일이라고 해봤자 다음 주 화요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하루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략을 여쭤봤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어제 상한가를 네. 기록하고 오늘도 강세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고점은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아톤이랑 헷갈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점일까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 고점을 논하기엔 조금은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제 좀 상한가에 바로 안착을 하고 나서 오늘 좀 조정이 나오나 싶었는데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로봇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한 35% 정도로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요.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대장주로 다 같이 로봇들을 끌고 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 지금의 시세를 좀 설명하기엔 부족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장 큰 트렌드는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로봇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로봇에 대한 투자를 좀 집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가장 큰 이벤트 그리고 가장 큰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젠슨왕 CEO가 저희 새해 동안에 연휴 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로봇이 딱 3개가 있는데 드론, 자율주행 그리고 휴머노이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젠슨왕 CEO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옵티머스 로봇 관련해서 계속 따봉을 날리기도 하고 좀 그런 이슈들이 계속 좀 반영이 되면서 어제 개장하자마자 좀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아마 올해의 흐름들은 좀 로봇이 어느 정도 주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양자 암호와 비슷하게 이제 로봇도 CES가 또 가장 큰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ES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로봇은 관련한 모멘텀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그런 물량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전후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거는 그렇게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마찬가지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20만 원 어느 정도 좀 초반대 구간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시세가 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우상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더 추세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트렌드가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국내에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협동 로봇이라던가 뭐 자율 이동 로봇 이쪽에 많이 국한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좀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상반기, 올해 초쯤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할 거라고 일단 예정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가 되고 관련한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장에서 아마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한 평가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 좀 평가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탄력적으로 시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조금 실망감이 좀 반영이 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기술력은 너무 좀 애매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워낙에 중국 업체들도 너무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강력하게 양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도 좀 투자를 좀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지금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좀 덜 오른 종목을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에 있으면서 덜 오른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은 엔젤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덜 오른 종목 그리고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로봇 기업에 지금은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검상위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계속해서 리포트 종목들 전략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 기준으로 5개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삼성 SDI는 NH투자증권에서 생각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올해 실적 회복 역시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었는데 목표가는 하향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퓨처엠은 NH투자증권에서 거센 역풍이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교촌 FNB는 IBK투자증권에서 2025년 실적이 증명해줄 것이라는 리포트가, 현대글로비스는 대신증권에서 새해 선물 빅서프라이즈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현대차랑 기아와의 해상 운송 계약을 맺으면서 목표가 상향과 함께 매수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 추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주가를 보면 어제 급등 나와주고 오늘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번 계약 소식이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장기 모멘텀이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급등이 나왔던 원인은 공시가 나왔는데 계약 공시였었습니다. 근데 5년 동안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와의 어떤 6.7조 원 규모, 6조 7천억 원 정도 규모의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일단 5년 동안 6조 7천억 원 정도 규모가 이제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2021년도에 3년 계약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그게 2024년 말로 좀 만료가 되면서 갱신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12월 31일에 이 공시가 나왔죠. 네, 그러면서 어제 좀 급등이 나온 건데 근데 갱신 조건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파격적이다라는 것들이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조 7천억 원이라고 하면은 그 1년으로 연간으로 좀 환산을 했을 때 1조 3,4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2021년도 3년 전에 체결했던 계약 규모가 연평균을 환산을 했을 때 6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배 정도 차이가 되는 거고요. 연간 계약 금액이 한 105% 정도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 환율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 환율이 이제 한 1,000원대 초반이었었고 1,180원 정도였었고 지금은 환율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적용 환율이 1,470원으로 적용이 되면서 환율만 하더라도 지금 환율 효과가 24% 정도 상승을 할 걸로 현재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계약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현대랑 기아차와의 어떤 수송 물량이 60%로 체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50%로 좀 줄었습니다. 근데 이건 오히려 긍정적인 거라고 보시면 좋은 게 의존도를 좀 낮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의존도를 낮춘 만큼 그 다른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현재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운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해상 운임이 가장 높았던 그런 수준으로 운임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굉장히 높은 그런 운임으로 계속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도 상당히 좀 수익이 안정적일 거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를 했고 이번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를 했고 앞으로 추가적인 고수익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측면에서 성장성까지 확보를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내용이 5년간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꽤나 좀 그 탄력도가 낮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에 무겁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빠르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12만 원, 13만 원 이하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안정적으로 평단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간 아닐까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인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판을 바꿀 체인저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올해도 HBM 대장주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매수 의견 주셨고요. 엔비디아 공급사 중 실적 안정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많은 분들이 올해 주가 향방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18만 원까지 터치해줬거든요. 네. 이게 CES 2025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한 걸까요?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복합적인 내용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번에 뭐 리포트 내용을 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이번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좀 상회할 것 같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영업이익 그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조금 생각보단 더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원래는 이게 연말로 들어서면은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은 이제 좀 물량을 많이 털어내는, 그러니까 밀어내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고수익에 집중을 하고 있고 고부가가치 제품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어내기 관행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4분기 매출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고 영업이익도 예상보다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지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반도체 관련해서 워낙에 레거시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좀 계속 위축되는 그런 국면들이 좀 있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의 비중이 워낙에 가장 높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내년까지로 생각을 했을 때 HBM3E가 그 D램 비중 안에서 70%까지 올라설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레거시 쪽의 어떤 다운사이클 쪽에서 생각보다 좀 영향력이 적을 수 있다라는 것들도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엔비디아 외로 새로운 고객사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엔비디아 말고 최근에 가장 주목받았던 반도체 기업이 브로드컴인데 이 브로드컴이 이제 맞춤형 반도체, 그러니까 에이직 반도체 쪽에서의 굉장한 강세로 좀 지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오늘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도 이 맞춤형 반도체 시장에 진출을 한다, 맞춤형 반도체 만들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브로드컴 그 외에 많은 어떤 기업들이 맞춤형 반도체 시장에 진출을 할 거고 이 HBM이 맞춤형 반도체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HBM을 만들고 있는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어제 이 엔비디아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마이크론도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HBM의 어떤 고객사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외형 확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내년,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올해부터는 블랙웰 가속기도 생산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HBM 12단 또 이제 계속 좀 판매가 될 거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도 계속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는 조금 속도는 느리고 반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보다 선제적으로 먼저 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에 놓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은 지금 많이 부진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HBM 그리고 AI 반도체 쪽으로는 먼저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20만 원대 상단 테스트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검상위 종목들과 리포트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면서 이주연 이사님과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